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투데이 조은주입니다. 12월 23일 뉴스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백신 충분 확보 지시가 지난 9월에야 나왔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백신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적 문제 검토 등 실제 행동에 나선 거는 그로부터 2달 뒤인 지난달 하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는 23일 백신 관련 서면 브리핑 자료를 내고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15일 내부 참모 회의에서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해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9월 이전엔 국내 백신 개발만을 언급했고 해외 백신 구매와 관련한 지시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정부도 최근 올 7월 해외 제약사와 구매 협상을 할 때 물건이 없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그만큼 늦었던 셈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주식 재산을 물려받게 된 유족의 최종 상속세가 11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 유족이 내야 할 이 회장의 보유 주식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11조 366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고인이 사망한 10월 25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인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주식 흐름을 따져 계산한 시가 평균액의 실효세율 58.2%를 매긴 결과입니다. 주식 외에도 이전 회장 명의의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국내 상속세 규모에선 역대 최대입니다. 동원그룹이 코로나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온라인 사업을 효율화하고 사업 부문별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동원그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정기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동원그룹은 우선 이번 인사를 통해 각 계열사와 사업부로 분산 운영되던 온라인 조직을 통합 운영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통합 조직의 수장은 동원 F&B 강용수 상무이사가 전무이사로 승진해 맡기로 했습니다. 김택진 NC소프트 대표가 전 직원에게 경력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직, 단기계약직, 파견직, 인턴직 등 NC소프트 모든 직원이 대상입니다. 23일 NC소프트에 따르면 김 대표는 모든 직원에게 이겨내자 코로나 CEO 특별 경력금을 24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각자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는 NC소프트 사후에게 감사드린다며 헌신과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코로나를 이겨내자는 격려의 뜻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이 5년 만에 세계 5위를 탈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 여파로 수출 부진을 이어졌지만 개별 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지원책 영향으로 주요국 중 유일하게 내수가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2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2020년 자동차 산업 평가와 2021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올해 1월에서 10월 기준 인도와 멕시코를 제치고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말 7위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2단계 뛰어오른 수치입니다. 한국이 세계 5위를 차지한 것은 2015년 이후 5년 만입니다. 한화건설이 공식 홈페이지를 전면 리뉴얼하고 새롭게 오픈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한화건설에 따르면 공식 홈페이지는 세계 각지의 인프라를 창조적으로 건설하고 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가 담긴 글로벌 인프라 디벨로퍼의 비전에 맞게 해외 신도시 및 복합개발 사업, 글로벌 EPC 사업 등에 특화된 회사의 경쟁력을 표현했습니다. 또 한화건설의 유튜브 채널과 연계한 감각적인 동영상 메인 화면을 활용해 흥미를 높였습니다. 한화건설은 다양한 보도자료와 유튜브, 블로그, 포스트 등 SNS 컨텐츠를 통합해 제공하는 홍보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중징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신문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2일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을 상대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1차 신문을 진행한 뒤 24일 추가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순욱 부장판사는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어서 간략하게 하긴 어렵다며 윤 총장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판사 문건,
채널A 사건 수사 감찰 방해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징계 사유에 대해 양측에 질의서를 주고 24일 2차 신문전에 추가 의견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달째 하락해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조사 결과가 23일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36.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발표된 직전 조사보다 7.9%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최저치를 새로 썼습니다. 이 가운데 아주 잘함은 21.2%, 다소 잘함은 15.4%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2%포인트 오른 60.1%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못함이 47%, 다소 못함이 13.1%였습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3.5%로 최근 넉 달 새 가장 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